Well, of course, in some ways it was the new Macarena. You know what I'm talking about. 이게 진짜 사실이야? 여기는 미국 버클리 음대의 한 강의실. 2명의 학생들이 큰 소리치며 다투고 있는데요. 그 사이에 교수님이 난감해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버클리 음대에서 동양음악을 다루고 있는 교수 캐서린이라고 합니다. 요즘 K-팝의 인기가 다시 또 하늘을 찌르고 있는데요. 저희 학교에서도 그 인기를 실감할 수 있습니다. 특히 수업 전, 쉬는 시간 혹은 밥 먹고 학업에 지친 아이들이 K-팝을 부르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요즘은 로제의 아파트가 엄청난 이슈입니다. 단기간에 이렇게 인기가 있었던 노래가 있었나 싶을 정도로 엄청난 인기입니다. 그 아파트로 인해서 로제가 좋아하던 랜덤 게임 혹은 한국에서 유명했던 술자리 게임들을 저희 학교에서도 다들 하고 있는데요. 우연한 기회로 저도 학생들과 해보았는데 단순하면서 정말 재미있더라고요. 게다가 요즘 또다시 한국의 술인 소주와 맥주를 섞어 마시는 문화가 다시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번 수업에 K-팝과 문화에 대해서 과제를 내주었는데 그게 이번 사연의 큰 사건이 될 줄 몰랐죠. 대부분의 학생들이 2~3명씩 짝을 지어서 과제를 했습니다. 물론 성향에 따라서 혼자 하는 학생들도 있었고요. 특히 K-팝에 관심이 가장 많았던 학생은 엘라였는데요. 엘라의 K-팝 열정은 방학 때 한국으로 직접 가서 여행과 더불어서 음악방송까지 참석할 정도로 K-팝에 진심인 학생이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 학생의 발표를 기대했는데요. 다른 학생들의 발표가 마치고 엘라의 발표가 시작되었습니다. 엘라는 K-팝의 역사, 근원과 더불어서 왜 K-팝이 잘 되는지에 대한 엘라의 개인적인 분석을 발표하였는데요. 저는 그 발표를 정말 인상 깊게 들었습니다. 더군다나 K-팝은 영어가 아닌 한글로 발표를 해도 한글 특유의 발음이 너무 좋아서인지 전혀 장벽이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중국에서 유학 온 유린인데요. 유린은 평소 중국을 찬양하는 중화 사상이 가득 차 있는 학생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다른 학생들에게까지 피해를 주진 않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이 주목받을 때는 불편해하는 기색을 보이곤 했었죠. 제 개인적으론 좀 아쉽긴 했었습니다. 교수 입장에선 학생들끼리 의견을 주고받으며 성장하는 목표를 두고 있는데 유린 학생은 남의 말은 듣지만 중국에 문제가 되거나 특히 한국을 칭찬하는 말을 하면 불편한 기색을 하거나 심한 경우 그냥 나가버리는 사건도 있었는데요.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K-팝에 대해 불편한 기색을 내비쳤습니다. 결국 유린 학생은 엘라에게 한국의 진실, 중국과 한국의 상황 등등 여러 가지를 말했죠. K-팝조차 중국이 없었다면 지금의 위치에 없었을 테고 분명 이 정도까지 유명해지지 못했을 거라 말이죠. 예를 들면 한글을 만드는데 중국이 도와줬다는 말과 더불어서 K-팝의 멤버 중 중국계 유명한 멤버들이 대부분이라고 말했었습니다. 그 말을 듣자 엘라는 아직도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이 있냐면서 화를 내었고 K-팝과 한글은 한국의 고유 문화라고 주장하면서 싸움이 시작되었는데요. 저는 이상 분위기를 감지하고는 두 학생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엘라와 유린 학생을 제 개인 연구실로 불렀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유린은 사실을 말했을 뿐 큰 잘못은 없다는 말을 했었고 엘라는 유린이 잘못된 사실을 알고 있다며 이는 큰 문제라고 제기했습니다. 그러자 그 두 친구는 서로를 노려보며 싸울 듯한 기세를 보였죠. 정말 제가 없었다면 이미 싸우고도 남았을 분위기였습니다. 더 이상 두 학생을 놔두면 안 될 것 같았습니다. 저는 두 학생에게 3일의 시간을 주었습니다. 각자가 주장하는 이유와 그 이유를 객관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가져오라고 했죠. 엘라는 K-팝, 한식, 한글이 한국 고유의 문화라는 자료와 유리는 한글, K-팝 등등 수많은 분야에서 중국이 없었다면 지금의 한국이 없는 이유에 대해서 조사를 해오기로 했었죠. 그리고 얼마 후 엘라와 유리는 저에게 다 되었다며 발표를 했습니다. 엘라는 세종대왕의 한글 창제의 내용과 더불어서 한글은 중국말과 다르며 더불어 중국말은 어려워 백성들이 잘 몰라 직접 만들었다는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게다가 K-팝이 중국에게 도움을 받은 건 사실이지만 반대로 중국인이 불법 유포, 복제 등등 수많은 불법 행위를
한 것 또한 사실이었습니다. 그리고 K-팝 아이돌 그룹 중에서는 대부분 한국인 혹은 한국계 외국인이 유명했어서 유린의 말과는 조금 다른 면이 있었습니다. 유린도 객관적인 자료를 조사하면서 많이 놀랐다고 했어요. 과거 보고 배웠던 대부분의 한국에 관한 역사가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느꼈거든요. 평소 유리는 가족, 중화 사상에 가득 차 있는 친구, 커뮤니티, 게다가 중국에서 검열된 차단된 정보로 인해서 생각보다 객관적인 자료를 찾아볼 수 없어서 그동안 사실을 왜곡한 경향이 있었다고 했죠. 이건 비단 유린 학생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중국에서 온 학생들이나 중화 사상에 가득 차 있는 학생들 대부분이 잘못된 정보로 인해서 한국, 홍콩, 대만을 비롯한 많은 나라에게 안 좋은 사상을 심어뒀었죠. 이건 큰 문제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문제로 인해 유린 학생은 크게 혼란스러워했습니다. 20년 이상 중국 문화가 물들어 있었죠. 사실 지금도 100% 벗어난 건 아니었습니다. 당연히 가족들에게도 이 문제를 말했지만 오히려 미국 가더니 거기서 이상한 친구들과 어울려서 그런 거라며 더 혼났다고 했죠.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정말 아쉬웠습니다. 반면 엘라는 그런 유린을 도왔어요. 엘라도 한국에 대해서 공부하면서 중국과 일본의 관계를 공부하다 보니 깨달은 게 있었죠. 중국의 문화, 역사까지 간단하게 공부했던 터라 충분히 유린의 반응을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중국에서 한국의 모든 것을 빼앗으려 정보를 조작하는 행위도 빈번하다고 했습니다. 심지어 한국이 중국 땅인 줄 아는 사람들도 많았는데요. 게다가 한글부터 시작해서 K-팝, 한식 등등 한국의 모든 것은 중국에서부터 시작된 것이라며 이 부분은 영상으로 이미 많이 퍼진 상태라 많은 중국인들이 한국은 중국 소속이라는 생각이 강했습니다. 이 사건 이후로 중국계 학생들이 유학을 오면 긴장을 했습니다. 물론 뛰어난 인재였기에 저희 학교로 왔겠지만 한편으로는 걱정이 많았습니다. 그 학생들 중 한국계 학생이나 다른 나라 학생들과 트러블이 생기거나 잘못된 중화 사상을 퍼뜨리지 않을까 하고 말이죠. 학교에서 김치찜과 비빔밥 등등 한식 요리도 나올 때마다 어수선한 분위기였는데요. 중국계 학생이 이 메뉴는 자기가 어릴 적 중국에서 먹었던 메뉴라며 자연스럽게 중국 요리라고 말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 한국계 학생들과 트러블이 난 적도 있었는데요. 이건 정말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잘못된 지식을 중국에서는 꼭 고쳐야 하며 유학생에게도 사상 검증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유리는 이번 사건 이후로 특별한 변화가 생겼는데요. 여름방학을 맞이해서 한국으로 직접 가보겠다고 한 거예요. 처음에는 놀랐죠. 평소에 유린을 생각하면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결정이었거든요. 유리는 자신이 알고 있던 것들이 진실인지 직접 확인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특히 한글이나 한식, K-팝 문화에 대해서 말이죠. 엘라도 이 소식을 듣고는 정말 기뻐했는데요. 심지어 한국에서 만날 수 있는 친구들도 몇 명 소개해줬다고 하더라고요. 한국에 도착한 유린의 첫 일정은 국립중앙박물관 방문이었다고 해요. 거기서 한글 창제 과정에 대한 특별 전시를 보게 됐는데요. 세종대왕이 한글을 만들게 된 배경부터 실제 제작 과정, 그리고 한글이 얼마나 과학적이고 독창적인 문자인지를 자세히 살펴볼 수 있었다고 하더군요. 특히 인상 깊었던 건 훈민정음 해례본을 본 순간이었대요. 물론 실물이 아닌 복제본이었지만 그 안에 담긴 한글 창제의 원리와 철학을 보면서 이건 정말 한국의 독자적인 문자라는 걸 깨달았다고 해요. 중국어와는 전혀 다른 제작 원리 과학적 체계성을 직접 확인할 수 있었다고 하더군요. 한식에 대한 인식도 완전히 바뀌었다고 해요. 김치 박물관도 방문했는데요. 그곳에서 수천 년에 걸친 김치의 발전 과정을 보면서 놀랐대요. 특히 고려시대 때부터 있었던 김치 기록들을 보면서 이건 분명 한국의 고유한 음식 문화라는 걸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K-팝 문화도 직접 체험했답니다. SM 엔터테인먼트와 하이브 뮤지엄도 방문했는데요. 그곳에서 본 한국 아이돌 산업의 체계적인 트레이닝 시스템과 제작 과정을 보면서 또 한 번 놀랐다고 해요. 중국의 아이돌 산업이 한국의 시스템을 많이 참고하고 있다는 사실도 새롭게 알게 됐대요.
재미있는 건 한국의 길거리 음식을 먹으면서도 깨달음을 얻었다고 하더군요. 특히 떡볶이를 처음 먹어보고는 깜짝 놀랐대요. 중국에서는 이런 음식이 중국 음식이라고 배웠다는데 직접 먹어보니 완전히 다른 맛이었다고 해요. 고추장의 맛도 중국의 어떤 맛과도 비교할 수 없는 독특함이 있었대요. 한복 체험도 했는데요. 경복궁에서 한복을 입고 거닐면서 한국의 전통 의상과 건축을 직접 체험했대요. 특히 한복의 선과 색감이 중국의 전통 의상과는 완전히 다르다는 걸 몸소 느꼈다고 하더군요. K뷰티도 빼놓을 수 없었죠. 명동의 화장품 매장들을 돌아보면서 한국의 뷰티 산업이 얼마나 혁신적인지 직접 보게 됐다고 했습니다. 중국에서는 이런 제품들도 다 중국에서 시작됐다고 배웠다는데 실제로 보니 한국만의 독특한 뷰티 문화가 있다는 걸 알게 됐다고 해요. 한 달간의 한국 여행을 마치고 돌아온 유린의 모습은 정말 달라져 있었어요. 이제는 한국 문화의 독자성을 인정하게 됐다고 했습니다. 심지어 자신이 그동안 얼마나 편향된 시각을 가지고 있었는지 부끄럽다고도 했어요. 특히 인상 깊었던 건 한국인들의 문화 자부심이었대요. 전통 문화는 지키면서도 현대적으로 재해석하고 그걸 세계와 공유하는 모습이 놀라웠다고 하더군요. 이런 점들이 K-팝이나 한식이 세계적으로 인정받게 된 이유라고 생각하게 됐대요. 유린의 변화는 다른 중국 유학생들에게도 영향을 미쳤어요. 이제는 한국 문화에 대해 이야기할 때 좀 더 객관적인 시각으로 보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보이더군요. 물론 아직도 완벽하진 않지만 적어도 서로의 문화를 인정하고 존중하려는 자세가 생긴 것 같아요. 이제 우리 학교 식당에서 한식이 나와도 예전처럼 어색한 분위기는 없어졌어요. 오히려 서로 다른 나라의 음식 문화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면서 더 깊이 이해하게 된 것 같네요. 이런 변화를 보면서 교육자로서 큰 보람을 느꼈어요. 음악을 가르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서로 다른 문화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마음을 키우는 것도 우리의 중요한 역할이라는 걸 다시 한번 깨달았거든요. 특히 유린이 한국에서 찍어온 사진들을 보면서 학생들과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그 과정에서 서로의 문화에 대한 이해가 더 깊어진 것 같아요. 이제는 수업 시간에 K-팝을 다룰 때도 훨씬 더 풍성한 대화가 오가고 있죠. 가끔 유린에게 한국 여행이 어땠냐고 물어보면 항상 웃으면서 대답해요. 정말 미친 짓을 할 뻔했네요. 제가 그동안 얼마나 편협한 생각을 하고 있었는지 몰라요. 라고요. 하지만 유리는 부모님에겐 말할 생각이 없다고 했습니다. 아쉽긴 하지만 너무 오랜 시간 중화 사상에 물든 부모님을 설득하는 건 포기했다고 했죠. 언젠간 유린 학생의 부모님도 유린 학생처럼 진실을 알게 되는 날이 오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버클리 음대 캐서린 교수님의 사연이었습니다. 이어서 다음 사연 이어가겠습니다. 아니, 중국보다 살기 좋다며. 여기는 한국의 한 대형마트. 이곳에서 한 중국인이 난감해하고 있는데요.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북경대 경제학과에 다니고 있는 메이린이라고 합니다. 사연에 앞서 저의 어릴 적 이야기부터 해드려야 하는데요. 저는 중화 사상이 가득 찬 부모님 밑에서 자랐습니다. 어릴 적부터 중국이 최고라는 생각을 해왔는데요. 하지만 요즘 그 생각이 조금씩 바뀌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그 대상은 세계 최강국 미국도 유럽의 어느 나라도 아닌 한국이었습니다. 제가 경제학과에 다니다 보니 전 세계 많은 나라를 조사하게 됐는데요. 그때마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정말 눈에 띄었습니다. 제가 볼 때 근 30년 동안 가장 눈부신 발전을 한 나라는 단연 한국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물론 중국이나 인도 등 많은 나라들도 있지만 경제적, 지리적, 인구 등 여러 가지 요소를 봤을 때 가장 발전을 많이 한 나라가 한국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은 삼면이 바다고 북쪽으로는 북한과 휴전 중이라 지리적으로 최악인데요. 게다가 자원도 많이 없습니다. 그런 악조건 속에서도 한국은 정말 말도 안 되는 발전을 이뤄냈습니다. 저는 그런 한국을 처음에는 드라마로 접했는데요. 제목은 기억이 나질 않지만 너무 재미있어서 찾아보니 한국 드라마더군요. 그래서 한국에 관심을 가지게 됐고 공부하느라 힘든 시기에 한국 드라마와 음악이 큰 힘이 됐습니다. 덕분에 한글도 조금 할 수 있게 됐죠. 제 사연은 몇 달 전 학교에서 시작되는데요.
그날도 날씨가 정말 화창했습니다. 경제학과 교수님이 과제를 내주셨는데 중국의 현재 소비자 물가지수와 상승률, 그리고 인근 나라의 물가지수와 상승률에 관련된 전반적인 상황을 조사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당연히 한국에 대해 조사를 시작했는데요. 중국을 제외하면 가장 익숙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과제 발표 날 성공적으로 발표를 마쳤죠. 그 다음 교수님이 저를 따로 부르셨는데요. 한국으로 교환학생 프로그램이 이번에 개설됐다면서 관심이 있냐고 물어보셨습니다. 갑작스럽긴 했지만 너무 기분이 좋았죠. 그렇게 꿈꾸던 한국에 갈 수 있다니 말입니다. 다만 걱정되는 부분이 있었는데요. 바로 부모님께 어떻게 말씀드리냐는 점이었습니다. 최소 1년은 가야 했기에 고민이 됐지만 일단 부모님과 의논하고 교수님께 말씀드리겠다고 했죠. 하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정말 가고 싶다고 전했습니다. 그날 집으로 가서 중화 사상에 가득 찬 부모님을 설득하는 일을 했는데요. 쉽지 않았지만 정말 좋은 경험이 될 거라며 꼭 허락해달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부모님은 한국에 유학 간다는 말이 끝나기도 전에 소리 지르셨습니다. 미국도 아니고 한국이라니 별 볼 일 없는 한국에서 배울 게 없다고 생각하셨거든요. 하지만 저는 끝까지 부탁드렸고 다녀오게 된다면 학교에서도 좋은 혜택이 있다는 말에 결국 허락을 받아냈고 한국으로 교환학생을 가게 됐죠. 정말 기뻤습니다. 허락받기가 정말 힘들 줄 알았는데 해냈거든요. 다음 날 교수님께 교환학생 프로그램에 참여하겠다고 했고 결과는 당첨이 됐습니다. 그렇게 학교 친구들, 부모님과 인사를 마치고 1년 교환학생을 준비하게 됐는데요. 한국에 대해 자세히 조사를 하게 됐습니다. 한국에 있는 중국인들이 찍은 유튜브를 보며 한국에서 보낼 1년을 준비했죠. 2주 후 중국의 공항에서 인천공항으로 가는 비행기를 탔는데요. 생각보다 편했던 비행이었습니다. 솔직히 아무리 한국이 좋아졌다지만 저에겐 중화 사상이 크게 자리 잡고 있어서 어쩔 수 없이 한국보다는 중국이 기본적으로 모든 게 더 좋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인천공항에 도착하며 다시 한번 한국에 대해 다르게 생각하게 됐는데요. 중국의 공항보다 깔끔하고 일처리는 신속해서 너무나 살기 좋아 보였습니다. 공항버스를 타고 갈아타며 1시간 30분 정도에 걸쳐 서울대학교로 이동했는데요. 1시간 30분이 긴 시간일 수 있지만 생각보다 정말 편하게 이동했습니다. 게다가 도움이 필요할 땐 안내원이나 주변 사람들이 정말 잘 도와줬죠. 중국이었다면 상상도 못할 도움을 받았습니다. 학교에 도착하니 다행히 기숙사에 머물 수 있게 됐는데요. 시설이 생각보다 너무 좋았습니다. 하지만 조금 지내다 보니 중국에서 본 한국 관련 유튜브 영상은 잘못된 영상이라는 것을 깨달았는데요. 중국보다 살기 어려운 나라니 물가 걱정은 하지 말라고 했었거든요. 같은 돈이면 중국보다 한국이 더 많이 살 수 있고 노동의 가치도 중국보다 훨씬 낮다며 중국에서 돈이 어느 정도 있는 집안이면 한국에서 정말 편하게 살 수 있다고 했었습니다. 솔직히 저희 집안이 중국에서 중산층은 되어서 집에서도 어느 정도 지원을 받아 좀 편하게 생활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요. 하지만 그 생각은 산산조각 났습니다. 생각보다 물가는 더 비쌌고 중국보다 대부분의 비용이 더 비쌌는데요. 잘못된 유튜브 영상 덕분에 큰 고민을 하게 됐습니다. 유튜브에서는 중국보다 생활비가 적게 들어가니 돈은 덜 가져와도 된다고 했지만 실상은 그렇지 못했죠. 예를 들면 마트에서의 물가가 생각보다 비쌌습니다. 과자는 물론 과일, 고기, 생선 등등 대부분의 물건들이 비쌌죠. 하지만 비싼 만큼 품질은 우수했습니다. 중국에서는 너무 저렴한 과일은 절반은 못 먹어서 버리기도 했었는데 한국은 그렇지 않았죠. 그 덕분에 수업에서도 새로운 시각을 얻고 있는데요. 한국의 경제 발전 모델을 공부하면서 중국에서 배웠던 것과는 다른 점들을 많이 발견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의 기업들이 정말 인상적인데요. 삼성, 현대, LG 같은 기업들이 세계 시장에서 어떻게 경쟁력을 갖게 됐는지 이해하게 됐습니다. 중국에서는 이런 기업들을 단순히 모방만 잘한다고 배웠는데 실제로는 엄청난 기술력과 혁신이 있더군요. 한국의 교육 시스템도 놀라웠습니다. 처음에는 중국보다 떨어질 거라고 생각했는데요. 실제로 수업을 들어보니
토론과 자유로운 의견 교환이 활발히 이뤄지고 창의적인 사고를 중요시하더군요. 주말에는 한국의 여러 지역을 다녀보고 있는데요. 서울의 구석구석부터 시작해서 부산, 대전, 대구 등 각 도시마다 특색 있는 발전을 이룬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중국에서는 이런 걸 지역 특색이라고 하면서 실제로는 다 비슷비슷한데 한국은 정말 각 지역의 특성을 잘 살리고 있더군요. 한국의 복지제도도 배울 점이 많았습니다. 대학생들을 위한 지원 정책이나 청년주거 지원 같은 것들이 잘 갖춰져 있더군요. 중국에서는 이런 게 거의 없는데 말이죠. 물가가 비싸다고만 생각했던 제 생각도 많이 바뀌었는데요. 한국의 임금 수준과 복지, 그리고 제품의 품질을 고려하면 오히려 합리적인 면이 많았습니다. 중국에서는 싼 값에 질 낮은 제품을 쓰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그게 오히려 더 비효율적이라는 걸 깨달았죠. 특히 한국의 식품 안전 기준은 정말 놀라웠습니다. 대형마트에서 장을 볼 때마다 제품의 원산지부터 영양 성분까지 꼼꼼하게 표시돼 있는 걸 보면서 중국의 허술한 식품 관리 시스템이 떠올랐네요. 한국의 중소기업들도 인상적이었는데요. 제가 일하는 카페만 해도 체계적인 운영 시스템과 품질 관리가 되고 있었습니다. 중국에서는 이런 걸 대기업에서나 볼 수 있었는데 말이죠. 이제는 중국 정부가 왜 이렇게 한국을 견제하고 깎아내리려 하는지 알 것 같습니다. 한국이 이룬 성과들이 중국 국민들에게 영향을 미칠까봐 두려운 거겠죠. 특히 분노스러운 건 중국에서 한국의 문화유산을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는 행태인데요. 김치, 한복은 물론이고 이제는 K-팝까지 중국 문화에서 나왔다고 하니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중국 정부가 정말 밉습니다. 자국민들에게 거짓된 우월감을 심어주고 다른 나라의 성과는 무시하고 심지어 역사마저 왜곡하고 있으니까요. 우리가 얼마나 편협한 시각으로 세상을 보고 있었는지 이제야 깨닫게 됐네요. 중국으로 돌아가면 많은 것들이 달라 보일 것 같습니다. 그동안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에 대해 의문을 가지게 될 테고 중국 정부의 선전과 통제가 얼마나 심각한지도 더 잘 보일 것 같네요. 특히 중국 정부의 정보 통제가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하는데요. 인터넷 검열이나 언론 통제로 인해 우리는 진실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었던 거죠. 한국에 와서 자유로운 언론과 표현의 자유를 경험하면서 중국의 현실이 더욱 답답하게 느껴집니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중국 정부의 선전과 통제가 얼마나 해로운지 이제야 제대로 알게 됐다는 거네요. 우리는 진실을 보지 못하고 거짓된 우월감에 사로잡혀 살아왔던 겁니다. 이런 중국의 행태가 정말 부끄럽고 화가 나네요. 어떠셨나요? 여기까지 중국 북경대 학생 메일인의 사연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감동 가득한 하루 되세요.